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이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돈을 이제 상환하는 거죠. 네. 아니, 그 금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용이란 경제생활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 이렇게 써놓고 결국 금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네.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게 하달된 거 맞지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뭐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에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신용점수 높은 대출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뭐 일부 그건 그때 그런 일들이 아니, 발생하는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쌓여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B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고신용 신용 점수 600일에서 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거 아십니까? 그게 이제 금리라는 게 신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죠. 아니죠.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신용자입니다. 고신용자한테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 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이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ral 해저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에 대출 금리가 얼마나 역전이 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 금리로 사실상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여건 위원장님, 네.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올라왔고 필요하다고 금융위도 동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핀테크 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가 이제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그 이제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그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대안으로 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이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을 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런 그 지방 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 PF 대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이게 뭔가 좀 경제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쩌면은 국가의 어떤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 꺼져가는 지방의 뒷골목 경제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쩌면은 과감하게 이런 어떤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뭐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금융이라는 게 그 경제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뚫려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그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혁진 위원님. 네.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 한두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습니까? 구제한다고? 꽤 많이 공적 자금 투입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네. 계속 이슈가 됐지만은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죠.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70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있는 거로 50조 돈이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해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걷었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의 소득이 돼가지고 서민들 금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전에도 금융위의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줘요. 근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 격차가 너무나게 크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 소득보다 자산 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을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좀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무슨 포용금융이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뭐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그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